예보가 한 3년 정도 했죠. 기상청이 어떻게 생각을 사실 기상청 시험도 한번 봤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어느 순간에 그냥 팡 터지는 거잖아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환경에 호들갑 떤다, 이렇게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입니다. 작년에 네이버 모바일 검색 순위를 보니까 날씨가 1위더라고요. 그만큼 날씨에 관심이 많았고 또 기후변화가 위기를 넘어서 위험까지 돼가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님을 뵈러 왔습니다. KBS 2년차 막내 기상전문기자 이세흠이라고 합니다. 기상 전문기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주로 날씨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고요. 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재난의 종류에 가리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나 통보문 같은 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예보가 나오는 시간에는 저희가 엄청 바빠집니다. 출근하면 이제 날씨부터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기상청 일정이나 다른 환경단체나 이런 일정들을 좀 확인하고, 그날 저한테 맡겨지는 취재 업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취재할지 고민하고 취재 계획을 올립니다.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검수를 받고 오디오 녹음을 합니다. 찍어온 영상들을 그래픽도 입히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친구들이랑 2-3시간 거리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선배께서 이제 갑자기 들어오셔서 방송하시고 뉴스 제작하시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기상청에 오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사실 기상청 시험도 한번 봤습니다. 공군에서 기상전교로 3년 정도 예보관 했습니다. 어려운 거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사실 예보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게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예보라는 일 말고 이제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고민하다가 기상전문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비나 눈 같은 경우는 얼마가 올 걸로 예상된다, 정량적인 부분으로 알 수 있지만 더위와 추위를 전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온도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반응들이 댓글로 되게 잘 나타나요. 겨울에는 원래 추운 거 아니냐, 이 정도 추위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호들갑 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비가 많이 와도 침수 피해는 덜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농사, 업, 또 건축일 하시는 분들, 기상청에서 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서 예보를 내놓는데 기자님의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가끔가다 한 번씩은 있는데, 비나 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예보한다 라고 느껴질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레이더라고 생각해요. 기상청 이제 날씨 알림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국민이 봐도 지도상에 내 위치가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비구름이 들어오는 속도,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비가 빠질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저는 그 레이더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굉장한 이슈예요.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느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픽을 활용해서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고요. 또 너무 어려우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보관님들도 통보문의 단어를 아직도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통보문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사로 나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통보문이 그만큼 잘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재작년에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 이태원 참사, 사회재난에 속하고 진짜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새롭게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재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리포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조금 전달해 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생활에 좀 더 밀접한 지난해 고수온 피해를 취재해 갔던 케이스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그런 뉴스들을 좀 더 전달하고 싶고, 또 기상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해서 그런 피해들이 상당 부분 예방됐다 라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뉴스를 저는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상청과 KBS 공동의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까, 정보를 전달할까. 앞으로도 저희가 잘 협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분 악기에서 특유의 향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시는 게 안산 선수 나왔던 것도 방울의 무게 때문에 화살이 좀 더 밑으로 쳐지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쏘신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 편인데 우럭 양식 하시는 어민 편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